Within the past 12 months, how many National Park Service sites do you think you've been to? 51. 50. That's crazy. Wow. I never seen like me. That's so great, though. I have that exact same gimbal. It's incredible. Oh, you got? Yeah, I use it at school. It's wonderful. Oh. Yeah. And then the last part. So the park has this survey for you. Yeah. And it has prepaid postage, super easy. Okay. And if you don't mind as well, the very last part is just, would you be willing to provide your mailing address or an email, and they just send you the survey online or another one by Okay, email. got you. 이곳을 복원하는 전문가들이 7명이 보입니다. 이곳은 멕시코 시티를 중심으로 있었던 그 아즈텍 제국, 그곳에서 그 아즈텍인들이 순수한 멕시코 사람들이 서기에 약 800년 경에 그러니까 발해 말기 고려 건국 초기 그 정도 돼서입니다. 그리고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해상왕 장보고 선생이 청해진을 설립했던 그 시기, 그 즈음에 아즈텍 사람들이 여기에 도래를 한 거예요. 멕시코 시티 인근에 있는 그 아즈텍 제국에서 여기 그 거리는 약 2,500km가 되는데, 그 옛날에 약 2,000명에서 3,000명에 이르는 아즈텍 사람들이 무슨 연유로 해서 거기에서 이곳을 온 거예요. 이렇게 추론을 해 보면 그 과거나 지금이나 같은 종족끼리도요, 그 정치적인 그 이권, 패권, 또 이념 이러한 것 때문에 대결을 펼치다가 패하면 뭐 죽거나 쫓겨나거나 망명하거나 하는 이제 그러한 수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같은 이유로 이곳으로 왔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그 많은 숫자들이 올 때는 그냥 단번에 여길 온 것이 아니고 곳곳에 거쳐서 이렇게 살면서 그리고 이제 죽어간 생명들, 태어난 생명, 이러한 순환을 계속 거치면서 여기에 와서 거처를 만들었어요. 여기 크지는 않지만 이게 전체가 5층 건물로 되어 있던 그러한 아파트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의 구조를 띈 것은 똑같아요. 다른 그 원주민 유적지와. 그리고 방이 약 400여 개가 있는데요, 계속 순차적으로 살림을 늘리고 그리고 이곳이 포화 상태가 되면 또 저편에, 거기 지금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쪽과 그쪽에도 또 이러한 그 폐허로 남아 있는 그 성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곽에 성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려 말기 조선조 초기에 여기에서 일순간에 다 뿔뿔이 흩어진 원인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나바호 부족이 여기에 도래를 하면서 그들의 폐악질에 견디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진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푸에블로 그 원주민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멕시코 토종 원주민들이 여기에 올라와서 그들 나름대로의 제국을 형성을 하고 살았는데, 요 바로 옆에 아니마스 강이 로키 산맥에서 흘러나오는 수량이 뭐 풍부한 그러한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두고도 이 사람들이 떠나간 것에는 일반 다른 많은 유적지들은 물이 부족해서 떠났다고 하지만, 여기에 그 아즈텍 사람들은 물 부족보다는 나바호 부족의 그 살육의 원인이 되어서요, 다 피신을 한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내셔널 파크 서비스 그 디파트먼트에서 작업자들이 나와서요, 복원을 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며칠 만에 다시 왔어요. 부족한 자료가 있어서요. 이분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복원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그 나바호 원주민 한 사람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 원주민의 역사는 이렇게 문자로 기록된 것이 없고 전부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 그리고 그 역사학자들, 지질학자들이 그 현장에서요 그 조사를 해서 그 연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연대는 나오지 않고 대략적인 그러한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복원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것에서 출토된 석기 뭐 등등 그러한 것을 놓고 이제 추론을 하는 수뿐이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삶의 터전을 두고요 여기서 떠나가는 것에는 나바호 부족의 그 횡포가 극에 달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떠나버린 것이고, 나바호가 이 푸에블로 중심지에 그 사막지대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터전을 삼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바호의 그 어원은 스페인 말로 도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THIEF, DF, 그 도둑이에요. 모든 원주민 부족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도둑의 의미는 모든 것을 다 훔치고 살육하고 뭐 겁탈하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도 그 명사는 나바호지만 그 나바호 그 부족 본인들은 도둑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의 호칭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은 그 부족의 별칭이 있습니다. 디나이. 그것이 나바호 부족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미 고유 명사가 된 그 나바호를 채택을 해서 부르는데, 그 나바호는 이 사람들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지은 겁니다. 그 푸에블로 원주민들, 또 이곳에 있던 그 스페인 식민정부 통치자, 그러한 사람들이 지어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바호 자신들이 싫지요. 너 도둑놈이라고 자기들의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했으면 그 명사가 도둑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유 명사가 돼버린 것이죠. 지난번에 그 영상을 올리고요, 그 댓글을 살펴보니까 독자분이 이제 궁금해서 이 사람들의 그 성에 돌을 쌓은 이 재질, 뭐 그러한 것을 이제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조기 성벽에서 잠깐 뜯어왔습니다. 이게 흙으로 이렇게 다져진 그러한 곳이니까요. 이렇게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옛날에 뭐 진흙벽돌 쌓고 그 위에 또 진흙 개어서 볏짚 쓸어서 같이 섞어서 거기다 올려놓고 한 그러한 공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공법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자세히 먼저 살펴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 측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저절로 이게 쭉쭉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돌은요. 그래서 아무거나 놓고 톡 치면 이게 이제 그 판자처럼 쭉쭉 갈라져요. 뭐 두껍게 갈라지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있지만, 이 돌의 성분은 이게 그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마그마가 그 녹아서 올라와서 굳어서 형성된 그러한 것이 아니고, 요 바위의 재질은 내가 서 있는 이 지역이, 여기는 해발 1700m가 조금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 과거에 약 7천만 년 전 그 이전에
해저에서 이 미 대륙이 이게 솟아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해저 바닥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 해저 바닥이 1700m를 넘게 올라와서 이 일대에서 상어나 악어 조상, 거북이 조상들이 출토되는 것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돌의 생성 원인은 해저가 융기를 한 그 이후에 이제 건조 지역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건조한 그 광야에서 그 진흙 성분이 계속 그 먼지가 날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을 그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또 뭐 녹았다 얼었다지 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그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 압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바위의 이름을 샌드스톤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머들락이라고도 불러요. 그 진흙바위. 그렇지만 샌드스톤이 보편적인 그러한 말이 되는 것이고, 한국말로 한다면 사암지대, 그 모래바위, 그 정도로 그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 중동, 또 유럽, 미 대륙 전체, 남미, 캐나다 이러한 곳에 이러한 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그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돌의 특징은 그냥 이 흙이 눌려져서 이렇게 굳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툭툭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툭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저기 다시 갖다 놔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 일대에서 다 주워오는 겁니다. 주워서 이제 여기에 쌓고 그렇게 해서 5층 건물까지 지은 그러한 것이죠. 이러한 돌의 형태로 집을 지으면 동굴 안에 평균 기온은 영상 12도에서 14도예요.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면 얼어 죽지 않아요. 발가벗고 있어도요.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있는 온도는 영상 8도 미만 되는 곳에 있으면 얼어 죽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 되는 동굴의 기온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안에 거주할 때는 겨울에는 뭐 불을 조금씩 필 수가 있지만 그 외에 여름에는 또 이 두꺼운 벽으로 되어 있고 지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살 수 있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난방이 없이도 그렇게 지낼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멕시코에 제가 여행할 때 보니까 모든 집들이 다 이러한 그 방법으로 지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왜냐하면 거기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여름에도 추워요. 그리고 해가 뜨면 너무 더우니까 그러한 것을 이제 방비를 하려면 한국의 가옥 구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은 사막의 또 그 특성에 맞는 그러한 주택 구조로 지은 것인데, 가장 적합한 돌이 이 모래바위 이러한 것입니다. 피라밋을 만들 때 쓰던 그러한 재질이기도 하고요. 그 오벨리스크인가 그 타워 있잖아요. 그러한 것 만드는 것도 이걸로 만드는 것이고, 한국의 돌은 너무 재질이 단단해서 한국에는 그 돌 예술품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중동 이러한 곳에는 그 석조로 되어 있는 예술품들이 많은 것은 이러한 재질, 그러니까 칼로다가 푹푹 깎을 수도 있고 또 정으로 툭툭 치면 금세금세 모양이 만들어지는, 뭐 아프가니스탄, 그 인도, 파키스탄, 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지역의 돌이 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화강석의 그 재질이기 때문에 돌을 가공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목조 건물이 발달을 한 거죠. 부석사, 무량수전 뭐 그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제가 다른데 그 산에 가면 이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